네, 박세현입니다. 제가 한동안 파이어족, 이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제법 많아가지고 왔는데, 이 파이어족이 이제 연예인, 이게 뭔 소리예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거예요. 연예인 적고 파이어족. 연예인인데, 안 하겠대요. 자,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전성기의 10배를 벌었다. 자, 파이어족 기공성공 밀레니엄. 와, 이게 무슨 소릴까요? 연예인을 적고도 파이어족으로 가겠다. 당연하죠. 부동산은 기본인데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은 진짜 잘할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도 또 이 코인 하시는 분들 또 가서 만날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강남 쪽에다가도 계속 강남판이 원래 코인판이 굉장히 많아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수익을 내는 분들은 엄청나게 내거든요. 못 내신 분들은 그냥 완전 쪽박이고요. 그러니 모든 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땅은 잘 못해도 돼요. 그냥 기다리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알바기식으로 갖고만 있다가 어차피 내 땅 필요하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자, 10배 벌었다. 아, 이게 지금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보통 볼 때는 그냥 이거 그냥 영상으로만 이 제목을 보고 나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뭔가를 연습을 해본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겨울에도 뭐 비트코인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유튜브 채널에 자주 출몰하시는 이분 왜 이러는 걸까요? 비슷했어? 했겠니? 비겁한 돈에 손을 내면서 황현이 이분이네요. 인사를 드리고 있지. 반가워. 개그맨은 때가 친 거야? 본캐는 개그맨인데 퇴출됐지. 잘렸어. 2014년도에 내가 한 10년 정도 똑같은 캐릭터를 했잖아. 왜 이러는 걸까요? 막 이런. 이게 조사하면 다 나와. 사실 다 똑같아 이것도. 근데 엄청 많이 사랑받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을 받다가 나의 그 무형자산들이 소모되는 걸 느껴졌지.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일하면서 내 스스로 깎여나가고 있었던 거야. 소모. 내 모든 걸 다 TV에서 쥐어짰더니 나는 결국에 퇴출이 됐지. 황희현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얼굴 딱 보면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절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0.1%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유통기한을 6개월로 쳐.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엄청난 부를 이루지. 근데 나는 그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은 아니었어. 왜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소비에 대한 개념도 잡혀있지 않고 미친놈처럼 한겨울에 뚜껑 열고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정신 나간 멋있긴 하네, 멋있긴 해. 아니 미친놈이지. 정신 나간 거였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하고 지금 내가 벌 수 있는 이 재능으로 앞으로도 계속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퇴출이 된 건 동시에 또 멘붕이 왔지.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만 있었어. 그렇다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 자, 잠깐만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연예인 하면 이렇게 이분은 이제 개그맨이었지만 다 잘 살아요? 다 못 사나요? 제가 서장훈 계속 그분 계속 얘기하지만 서장훈은 운동선수예요? 농구했잖아요. 지금 사업가예요? 연예인이에요? 빌딩이 몇 채예요? 과연 무엇일까? 과연 내 거는 뭐가 있을까? 결국 노동을 통해서 벌어놓은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드머니, 경제적 자유. 내가 내 노동력과 시간을 어느 일정 금액을 받고 팔지 않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안 팔아도 알아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 구간을 만드는 것이 그게 나에 대한 온전한 선물이다. 난 지금부터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 그게 2014년이야. 그 집에서 6개월. 자,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의 개념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어차피 투기예요. 근데 목적화,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살겠다라고 지금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다. 당연한 거였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교리적으로 문제가 그거하고 지금 어차피 부동산에 의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하고 이걸 가지고 무조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뭐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 그런 분들 전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뭐 자기는 권사니까, 자기는 무슨 뭐 장로니까, 무슨 경매든 공매든 남의 무슨 뭐 눈물이 있던 것들은 받지 않겠다. 누군가는 가져가시고 그분은 수익을 내요. 경매로 그 물건이 나가게 됐거나 그 물건이 굉장히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그 사람들 책임들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될 거였어요. 얼마나 이제 집에서 나왔지. 나와서 이제 서점으로 가서 온갖 뭐 책을 다 사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뭐 책을 막 100권 넘게 읽은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깨우친 거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예요. 왜냐면 책을 굉장히 많이 보면요, 그쪽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개념 결론이 나오겠죠. 그게 맞아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지.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 순간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투자물을 볼 수가 없다. 돈 벌 수 있는 시점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했어. 왜냐면 우리는 초보 투자자들이잖아. 우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상승장 초입에서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 길목이 언제이고 이 상승장의 초입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눈치채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난 2년 동안 투자 안 했어. 아, 2014년부터 이제 공부는 시작했는데 16년까지 투자 안 한 거야? 투자 안 했어. 2년 동안 책만 보고 하루에 경제 기사 1000개만 읽자. 내가 네 기사도 많이 읽었을 거야. 그랬을걸? 좀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감이 와. 눈이 떼어지더라고. 조급함과의 싸움이거든. 이게 뭐 투자를 처음 공부해보면 막 들썩들썩해. 알잖아. 내가 사야 되는 사러 거. 야, 씨, 이거 내가 야, 지금인데 이거. 지켜보고 있다가 우연찮게 내가 한번 서점에 갔어.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 서울 부동산 끝났다. 뭐 부동산은 끝났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끝났다. 그때 2010년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이 조급함하고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진짜 사야 되고 막 이럴 때 타이밍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버티니까요. 누군가는 먹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내는 거고요. 아까 뭐 종교적인 이야기 때문에 잠깐 건드렸지만 말씀드릴까요? 있어야지 뭔가를 하죠. 선교를 하든 뭔가를 하든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그 M교회를 그렇게까지 저도 매도하는 거 맞아요. 세습했잖아요. 그 명성교회. 자산 그 관리하는 팀들만 해도 그 부동산에 있던 사람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비자금도 있었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부동산 전문적으로 해요. 있으니까 돌려서 움직이잖아요. 자산 가치가 얼마예요?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냐? 아니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부동산 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는요, 선수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 거의 대부분 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이다.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여서 그때부터 서울에 부동산을 좀 보기 시작했어. 내가 그때 살고 있던 집이 가격이 6억 5천이었는데 전세가 4억 5천이었거든. 그러면 거의 진짜 한 70% 이상까지 육박을 해 있는 거야. 전세가. 주택을 사지 않고 그냥 전세로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택 가격이 눌려있던 시간이 6년 7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렇다면 한 번은 상승장에 진입하는 장이 오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비겁한 지점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시점을 비겁하다라고 표현한 거는 계속 눈치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막 이렇게 간을 보고 약간 이런 의미에서 계속 자, 요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저도 이제 요거 오늘 하나 정확히 배웠네요. 비겁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시점을 놓치잖아요. 지금 압구정 현대가 제가 80억을 뚫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세가가 72억. 그때가 20, 30억대. 그걸 놓치는 겁니다. 이제 2016년에 그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일 수 있겠다. 올인을 했지. 그때 완전 영끌 올인 첫 집을 분양을 받았거든. 용산에. 그 분양가랑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3배야.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3배야. 그리고 성동 쪽에 또 아파트를 하나. 투자의 목적으로.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세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동산의 기본 법칙이 333의 법칙이에요. 이건 원래 부동산 학개론에도 나와 있어요. 왜냐면 333의 법칙은 이건 누구나 다 써먹어요. 근데 이건 또 원래 땅에서만 겹쳐졌는데 지금 그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3배가 아니에요. 그냥 팍팍 뚫고, 근데 100배 이상이 너무도 많아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파트 갖고 있네요. 용산에 제대로 걸렸어요. 세배는요 그냥 들어가요. 이게 근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일 때는 지금 이 사람 그 세금 많이 나갔을 텐데요. 당연하지.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월세가 내가 일을 안 해도 캐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이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근데 시세 차익으로만 100%한 건 아니네 그러면. 수익과 시세 차익을 같이 이제 노릴 수 있는 걸 한 거네. 그럼 하나를 더했던 게 재개발 투자야. 이거는 미래를 보고 자식 세대에서 뭔가 이익이 날 수도 있겠다. 난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자, 이 사람 얘기했죠. 재개발 투자했다 그랬죠. 재건축 지역, 재개발 투자 이쪽 지역은 10에서 15년을 본다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은요 좀 막 찌그락바그락이 많아요. 막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 아는 이분 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지주택을 했대요. 지주택. 와, 이 지주택. 이분이 대구에서 있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 전 뭐 했나 했어요. 뭐 부동산 뭐 아파트 뭐 청약 때문에 뭐 올라오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무슨 뭐 땅 그때 임장 갔다고 해서 시간 내서 다 잡아놨는데 이 사람이 근데 전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그냥 엿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참 하여튼 뭐 그 달서구 쪽에 있는 거니까 그분은 그러면 얘기를 보면 근데 지주택을 했대요.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게 되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면요 그건 좋아요. 근데 지주택은요 그냥 유튜브 지금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 지주택 세 글자만 쳐보세요. 뉴스에서 쫙 뜨는 게 많아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도 얘기했죠. 지역 이렇게 재개발 들어가는 데들 있죠. 장기 본대잖아요. 15에서 15년. 그런데 그 지역이 차라리 땅을 딱 사놓고 있죠. 장기를 볼 수가 없어요. 땅을 매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건축이 올려져 있는 것들 그쪽은요 집은 그 몇 프로 몇 평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 명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공장 또 담그듯이 돈 없는 거야. 부동산 부자는 삶이 윤택해지는 게 눈에 확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야. 주식 부자들은 이 삶이 윤택해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투자는요 확실하게 막 이렇게 윤택해지는 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고요? 드러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 크게 있는데 이게 주로 저기에 돼 있어요. 공덕역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거기 어디에요? 마포 쪽 그쪽에 용산 뭐 마포 그쪽 쪽에 보면 공덕역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그 빌딩들이 있거든요. 그 주인이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이건 고무신 신고 다녀요. 애들은요 포르쉐 다 몰아요. 원래 한꺼번에 이렇게 부자가 되셨던 분들은요 마포나루 해가지고 예전에 뭐 새우젓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땅들 다 빌딩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주식은 한 번에 왜냐면 당장 윤택해진 게 뭐 보인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주식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뭐 하루에 한 8시간씩 막 공부를 하면서 벤자민 그레이의 뭐 현명한 투자자부터 해가지고 또 한 50권 읽고 그때 사실 되게 도움 많이 돼요. 펜프로 그다음에 뭐 김작가 TV 그다음에 싱글파이어 뭐 이런 주식. 자, 잘 보세요. 이분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계속 공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예요. 모르면 찾아다니고 책을 보고. 이걸도 공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에 아무래도 좀 갇혀있을 위험성이 있다 걱정이 들더라고.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 뭐 연간 13.5%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잖아. 그때부터 또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야. 매일 밤 호가창을 보면서. 그때가 2018년 17년 이때야. 그때 뭐 애플을 사야 돼, 뭐 테슬라를 사야 돼. 자. 어떻게 보세요? 연도를 딱 보면요. 이 사람이 딱 몇 년 사이에 딱 해놓은 게 있어요. 본인이 딱 이렇게 하는 그 시점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밤마다 막 나 혼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효과창을 보면서 막 매수 버튼만 누르고 한 번만 더 누르면 이거 매수인데 안 사고 계속 기다렸지. 분명히 사이클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모든 투자물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 한 번의 기회는 온다라고 해서 그 호가창만 이거 되게 힘든 거다. 근데 2년을 봤어. 2년을 보고 사진 않은 거야? 안 샀어. 되게 대단하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2년 동안 보면서 미국의 그 종목들 다 외우기 시작한 거야. AI에는 어떤 뭐 자율주행으로 어떤 거 그렇게 하다가 2020년 3월이 온 거야. 코로나로 폭락장이 온 거야. 그래서 그때 들썩들썩하는 엉덩이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기 나를 쩐냈어. 책상 위로 못 움직이게.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면서 국내 주식이 1,400까지 이제 가는 순간이었고 미국장도 뭐 말도 못하게 빠지고 떨어지는 칼날이지.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더 떨어지진 않을까? 지구가 멸망하진 않을까? 이런 공포가 올려오는 시점에 과감하게 과거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봤다는 건 이제 선프라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내가 뭐 JP 모건부터 뭐 다 부도난다고 그랬잖아. 생각보다도 빨리 이렇게 회복세를 겪고 그다음에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더 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10%가 날 때마다 말뚝을 막기 시작했어. 분할 매수를 한 거지. 한 번에 올인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잖아.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돈을 쪼개가지고. 근데 그 돈을 쪼개놨는데 한 3번 정도 쪼개서 넣었는데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가는 거야. 야,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나? 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이 된 거지. 넣었던 돈들은 뭐 어마어마해졌지. 3배 올랐지 그것도. 나는 제일 처음에 샀던 미국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야.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정말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답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세계 1등 주식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가총액 1등이었던 애플이랑 테슬라랑 스파이G랑 다 많이 올랐어. 비트코인은 언제 진입했어? 비트코인은 나 그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 알지? 비트코인으로 짜장면 사 먹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방송인데 내가 출연을 2비트코인을 받았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아, 출연료를? 그때 당시에 한 1비트코인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안 됐을 거야. 연예인 출연료 순위가 내가 1위더라고. 1억 6천 2비트코인 해당 출연료 1위. 시간이 지나고 비트코인에 대한 존재를 나는 그 방송을 통해서 알았지만 알았잖아. 잔심을 남겨.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잔심을 남겨. 잔심이 뭐야?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 상황과 연관시켜서 뉴런처럼 계속 공유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뭔가에 남겨놓는다. 남겨놓는 거지. 자, 요게 핵심인 거예요. 자료를 계속 보고났을 때 관심을 계속 갖고 났을 때 계속 잔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분처럼 되겠네요. 비트코인이라는 머릿속에 잔심을 남겨놓고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을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1,000으로 갔을 때, 뭐 3,000으로 갔을 때, 그래서 한번 쫙 빠지었다가 뭐 5,000까지 갔다가 이런 상황을 다 지켜봤지. 이 투자물은 누군가한테 굉장히 성공한 투자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차곡차곡 이제 펀드 하듯이 조금씩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갔지. 근데 수익률은 어마어마해. 진짜? 비트코인은 보유의 영역이야. 나는 절대 그걸 트레이딩하지 않아. 지금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해? 개그맨 할 때 정도의 연봉을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이 캐시의 구조는 만들어놨지. 대략 투자를 시작해서 7년 동안 벌었던 돈은 개그맨으로 벌었을 때와는 투자의 시드를 봤을 때 10배가 넘지. 내가 서울에 용산에 전세를 살고 있어. 자, 잠깐 들으셨습니까? 그때 개그맨 때에서 자기가 했던 그거하고 10배가 넘지. 간단하게 얘기하네요. 이게 부동산이라니까요. 일반 직장인들하고 기준을 하게 된다면 10배가 넘지가 아니라 100배가 넘지를 저는 장담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저 연예인들 보통 갖고 있는 게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연봉 구조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들은 무슨 올해가 뭐라 그러죠? 뭐 퇴직금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연봉 자체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세요. 송혜교였나요? 모르겠어요. 전 연예인들도 거의 이렇게 관심 있게 잘 보질 않아서 뭐 요즘에 무슨 드라마입니까? 뭐 전 정확한 드라마 모르겠는데 뭐 회당 출연료가 2억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뭐 전지현급이냐 뭐 이렇게 그것도 뭐 말들이 많았다는데 그것도 사람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 정도를 일반 직장인들이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10배가 넘는답니다. 쓸 정도의 금액이었어. 자, 마지막을 볼까요? 당시. 그 금액이 나의 첫 투자 금액이었어. 그 금액 정도의 시드로 시작을 했고 시작한 거지. 지금은 대략 세 자리도 갈 수도 있지. 투자물의 가격은 계속해서 변동이 되니까.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이게 비중은 어느 정도? 60, 30, 20 정도 되는 것 같아.
요즘 현찰은 거의 없어. 그 정도. 자, 60, 30, 20이 아니죠. 그럼 110이 되니까 60, 30, 10이 맞죠. 이 구조로 하세요. 잘 하실 수 있으면 잘 하세요.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저는 부동산 쪽에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토지는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